자, 안녕하십니까. 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어제 동영상 올려드렸죠. 참고하시고, 이 동영상은, 균형 잡기 동영상입니다. 균형 잡기 15번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어제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저와 저희 아내의 변화되는 상황을 균형 잡기 상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참고하시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저와 저희 아내 뭐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저희 아내는 여전히 왼쪽 옆구리가 약해서, 옆구리에 중량을 좀 차고, 뭐, 지금까지 우리 옆구리가 약할 때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았죠. 그죠? 뭐, 옆구리 운동도 할 수 있고, 의자에 앉아서 스트레칭바 당기고 앉아있기도 하고, 뭐, 왼발 옆차기도 하고, 왼쪽으로, 뭐, 옆으로 걸어주기도 하고, 막, 뭐, 할 수 있는 거, 뭐, 왼쪽 발목이나 발등에 이렇게 오른쪽에 해서 스트레칭바를 누워있을 때, 발 쪽에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하고, 물병을 기대 놓기도 하고, 막, 하여튼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거 총동원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렇게 옆구리가 원래는 오른쪽이 약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막 당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이 너무 세져 있는 걸 보고 다시 왼쪽으로 당기고 있는 건데, 그래도 오른쪽이 세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왼쪽 라인에 통증이 계속 제가 보기에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한 열흘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왼쪽 왜 종아리부터 허벅지, 엉덩이, 가슴, 팔, 머리까지, 목까지 이렇게 굉장히 신경통적인 어떤 그런 통증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굉장히 불편했고, 아파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저께부터 좀 많이 진정되더니만 어제는 상당히 진정이 됐고, 그러니까 제법 왼쪽으로 끌려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조금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며칠 더 가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뭐 지금은 통증이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고, 좀 진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옆구리의 뭐 편차, 그러니까 강도, 힘의 세기가 차이가, 이게 옆구리 테스트에서 차이가 많이 나면 일단 빨리 조정을 해줘야 되죠. 그죠?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고, 자세도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그죠? 왼쪽 옆구리가 약하면 왼쪽 골반을 밀고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죠? 왼쪽 엉덩이에 또 힘을 주고, 그렇게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은, 어제 균형 잡기 동영상, 이 균형 잡기 동영상이 나중에 이 균형 잡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유용할 수도 있고 중요한 기록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왠가 하면, 하여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 동영상의 가치를 생각해서 가능하면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조금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일단, 왠가 나중 되면 저도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 하루 이틀만 지나도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그것도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의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데이터 자체가 다 휘발성 데이터가 돼서 다 사라져 버려요. 또 사건이 있었으면 기억을 할 수가 있지만 내 몸에 뭐 왼쪽 등짝이 아팠다, 근데 왼쪽 다리가 저렸다가 이런 걸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이런 걸 기록물로 남겨둔다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왔을 때, 만약에 저와 같은 상황에 들어왔을 때, 저희 아내와 같은 상황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할 건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 동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어제 동영상 꼭 듣고 이 동영상을 들어야 뭔가 연결성이 있을 거예요. 연결성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요거만 딱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큰 도움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냉철하게 보세요. 어제 동영상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른쪽 옆구리 차고 있는 중량을 자꾸 이상하게 오른쪽 옆구리 운동을 해도 자꾸
이 오른팔을 이렇게 자꾸 들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올리고 싶어지더라. 근데 그래 뭐 하여튼 걷기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가 문제일까요? 왜 자꾸 오른쪽 옆구리를 올리고 싶어지죠? 이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겨드랑이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졌다는 거죠. 느껴졌어. 그럼 '이거 뭐지?' 그러니까 제가 '왜 오른쪽 겨드랑이가 약해졌을까?'라는 그 생각은 충분히 유추는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이. 왜인가 하면 그동안 세트 운동을 하면서 왼팔로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많이 끄집어 내렸던 그 전적이 있거든요. 경력이 있으니까. 또 왼손으로 막 지팡이를 짚고 다녔던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오른쪽 겨드랑이가 약해질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근데 막상 그게 느껴질 정도라면 차이가 좀 났다라는 거죠. 차이가 좀 났다라는 거죠. 근데 차이가 좀 났다는데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제가 한번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기 전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뒤뚱뒤뚱 걷잖아요. 이 뒤뚱뒤뚱 걸으면서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 보는데 몸 전체에 이제 피가 어느 쪽에 많은가 구석구석 구석구석 피가 어느 쪽에 많은가를 점검해 보는데 하여튼 어제는 겨드랑이 쪽을 이렇게 점검이 됐어요. 기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겨드랑이가 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차이가 났으니까 느껴졌겠죠. 비슷했으면 느껴질 리가 만무하겠죠. 뭔가 차이가 났으니까 내 몸에 이거 뭔가 차이가 날 정도로 느껴지네 이랬을 겁니다. 그죠? 모든 건 비슷하면 거의 못 느껴요. 그죠? 그 정상인들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은 균형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차이가 느껴져요. 골반이 이쪽이 툭 튀어나왔고 뭐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훅 나가고 뒤로 확 나가고 기립근이 오른쪽 휙 돌아가고 막 이런 게 몸이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 이게 확확 나타나니까 그렇구나 이러는데 정상인들은 그런 게 거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못 느끼죠. 그 정상인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도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현실이거든요. 그 하여튼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데 뒤뚱뒤뚱 하면서 걷는데 왼쪽은 이 팔 안쪽하고 이 겨드랑이 이쪽 갈비뼈 쪽이 그냥 일자로 탁 붙으면서 전체적으로 탁 안정되게 붙으면서 붙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오른쪽은 뭔가 팔 안쪽과 겨드랑이 안쪽과 이 갈비뼈 바깥쪽이 약간 덜 뜬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느낌을 옛날엔 제가요 이 반대로 느꼈어요. 옛날에는 오른쪽이 셀 때는 왼팔이 자꾸 이게 겨드랑이하고 이게 안 붙는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걸 반대로 느껴본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본 거예요. 오른쪽이 약간 덜 뜬다. 그리고 또 막상 이래 보니까 왼쪽에 뭔가 피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 접지라 그래야 되나? 이 접착이 약간 밀착이 되면서 힘이 느껴지는 반면 이거는 약간 떨어져 있으면서 힘이 잘 안 느껴지는 느낌. 전체적으로 밀착이 잘 안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 겨드랑이 우리가 걷기를 하면서 뒤뚱뒤뚱 걷기를 하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얻어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소리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요,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막 직장 생활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요. TV 보면서 이런 소리를, 몸이 나에게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도
약간 그런 느낌이 그저께보다는 약했는데 어제도 살짝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겁이 나는 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오른쪽으로 풀릴 때는 균형점에 탁 도착해서 자 왼쪽에 가 있다가 균형점에 탁 올 때까지는 되게 느리게 와요. 되게 느리 왔다가 이게 균형점에서 오른쪽으로 탁 넘어가는 순간 스르륵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갔던 걸 왼쪽으로 끌어오는 데는 몇 개월이 걸려요. 뭐 심지어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몸이 아주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몇 개월이 소요되는데 이게 끌려갈 때에는 좀 약간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쉽게 끌려가요. 쉽게 끌려가요. 쉽게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제가 많았거든요. 이거 풀리면 안 되는데 왼쪽으로 지금까지 기립근을 돌리려고 막 애를 쓰고 용을 쓰고 다리 맞추려고 애를 썼던 게 이 잘못되면 안 되는 데는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요거 오른팔 몇 번 당길까요? 제가 이게 막 두려움이 오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물론 평상시에 기도하지만은 습관적으로 이 실수하면 내가 까딱 내 욕심에 10번만 해야 될 걸 15번, 20번 했다가 오른쪽으로 휙 까딱 넘어가 버리면 뒷감당 내가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골치 아픈 거예요. 그 10번만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몇 번이나 당길까요? 이거 당길까요 말까요? 이 오른팔 당기는 건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특히 겨드랑이 쪽 당길 때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게 한 10번 정도 당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요. 그래서 10번을 당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리고 약간 이 당기고 나면요. 한 1분이나 2분쯤 지나면 옆구리 테스트가 되더라고요. 이거 딱 당기고 나서는 한 1분 상간에는 잘 몰라요. 한 1분쯤 지나니까 뭔가 모르게 야 이제는 옆구리가 왼쪽이 세단 말을 할 수도 없다. 지금 오른쪽 옆구리를 언제 내려야 될지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 오른쪽 옆구리 중량을 언제 내려야 될까? 이거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이거 내릴까요? 말까요? 내릴까요? 말까요? 일단은 내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안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한 일주일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왼쪽 옆구리가 세서 약간 잠도 피곤하게 자고 약간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 이거 좀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지 조금만 더 풀어주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냥 그래 운동했어요. 전신 운동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났나. 또 이상한 또 약간 뭔가 오른쪽 겨드랑이가 약간 진짜 조금 왼쪽에 비해서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사람이요 한 일주일 동안 약간 힘들었으니까 요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또 많이 당해봤는데도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묘한 이게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운동기구한테로 슬슬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땡길까요 말까요? 땡길까요 말까요? 뭔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확신이 안 드는데 그냥 확인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보고 저는 기도해보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을 강하게 눌러서 못하게 하면 안 하기도 합니다. 안 하기도 하고 또 크게 제지 안 하시면 그거는 이제 내가 자유 선택이에요. 해서 좋은 결과가 얻을 수도 있고 또 나쁜 결과를 얻어서 좋은 데이터를 얻어요. 나쁜 결과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쁜 결과 얻으라도 그게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또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패는 내가 해봐야죠. 제가 해봐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묘한 어떤 도전 정신이 생겼는지 하나님 나 이거 10번만 해볼게요 하고 이렇게 또 10번 해버렸어요. 해보고 이제 10번은 오른팔로 막 그 운동기구 오른팔 겨드랑이 쪽으로 쫙 엉덩이가 떨썩떨썩 하면서 이렇게 내리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막 운동시설 우리나라 막 잘 사는 나라 됐잖아요. 동네마다 그 운동기구 다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10번 딱 하고 탁 내려놓고 일어서는 순간 어떤 변화가 탁 감지가 됐어요.
왼쪽 팔뚝 이쪽이 뭔가 드득 그러더니만 왼쪽 여기 목 뒤가 약간 피가 꽉 차 있다가 뭔가 쿡 빠지는 느낌이에요. 뜨끔거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아, 이거 풀린다. 풀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났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모르니까, 저도 뭐, 이렇게 정상 하나 갖고 모든 걸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옆구리 테스트 계속 하는데, 아직은 안 풀렸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벌써 확정이 됐어요. 이거 풀리는 징조다. 첫 신호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그냥 한 5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앞뒤로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 보니까 한 5분 지나니까 왼쪽 다리 종아리 쪽이 이제 뭔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해요. 왼쪽 종아리 쪽이 약간 아프더라고요. 살살 아픈데 심하게 아픈 건 아니고, 이거 풀린다. 그동안 왼쪽으로 이렇게 기립근 왼쪽으로 막 돌려놨던 게, 또 창자도 이렇게 돌려놨던 게 풀린다. 풀린 거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옆구리 뺄까요 말까요? 뺄까요 말까요? 하다가 일단은 뭐 기도부터 해놓고 일단은 100원짜리 한 개 뺐습니다. 한 개 빼니까 뭔가 조금 나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오른쪽 옆구리가 세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조금 기다려봤는데 아니에요. 자꾸 불안감이 드는 거야. 100원짜리 또 빼고 또 빼고 막 그 밑에 내려가 있는 운동하러 내려가 있는 한 2시간 반 동안 한 4개 정도 뺐던 것 같습니다. 4개 정도 뺐는데 또 집에 올라와서 이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옆구리 옆에 차고 있는 거 다 빼버렸습니다. 다 빼버리고 그 전에 밑에 있을 때 운동했는데 제가 어제 이걸 10번 20번을 당겼는데 풀려버렸거든요. 그저께도 10번 정도 20번을 당겼는데 총 40번 당겼다가 다 풀린 거예요. 그 겨드랑이 쪽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거예요. 그죠? 겨드랑이 쪽이 굉장히 강력.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 있을 때 제가 왼쪽에 이렇게 스트레칭 바 이렇게 그런 거 밑으로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아주 강력하게, 그것도 좀 강력하긴 해요. 먹힘이 생길 정도로 강력한데 그게 세거든요. 그걸 오른쪽으로 해버리면 확 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립근이 왼쪽이 너무 세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잠잘 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럼 다 풀려버려요. 낮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을 때 살짝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5분 안에 5분마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5분이 아니라 한 3분마다 확인해봐야 돼요. 편하다고 계속 있어버리면 그간에 쌓아놨던 그 왼쪽으로 감아져 있던 기립근 혈액순환이 오른쪽으로 휙가닥 넘어와 버려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제가 오른팔로 겨드랑이 운동 40번 하고 풀려버렸다 했잖아요. 물론 뭐 그 안에 운동했던 것도 있고 다 복합적으로 작동을 했을 겁니다. 근데 겨드랑이를 안 하고는 잘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뜻이죠. 그죠? 겨드랑이를 했더니만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겨드랑이를 잡아당겼더니만 오른쪽 겨드랑이로 운동을 했더니만은 왼쪽 옆구리가 약해지는 것 같더라라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이게 X자 근골격계는 우리가 X자 그죠? 다리부터 골반까지 올라와서 배에서 이렇게 상체 몸통에서 X자로 갈라진다 이런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걷기를 이렇게 엇갈리면서 팔다리 엇갈리면서 걷는 게 균형 잡으면서 걷는 게 그런 X자 근골격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보니까 왼쪽 옆구리가 오른쪽 겨드랑이 운동을 해보니까 왼쪽 옆구리가 약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 밑에서 운동할 때 이거 풀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겁이 나서 빨리 가서 왼손으로 겨드랑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왼손 겨드랑이 운동을
이거 다 풀리면 안 되니까 일단 한 15번 막 당겼습니다. 당기고 혹시나 이래가 기다려 보니까 아직도 왼쪽 다리가 약간 불편하고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때 옆구리를 풀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집에 와서 풀어준 거야. 너무 늦게 풀어준 거야. 그 하여튼 또 해보니까 안 돼서 겨드랑이 운동을 또 한 20번 정도 당겼습니다. 20번 정도 당겨. 그러니까 오른쪽이 당겼는 것보다 더 당겨야 되거든요. 20번 정도 당기고 그래서 또 불안해서 또 20번 또 당겼어요. 그러니까 오른손 20번 당겼다가 왼손으로 거의 한 50번, 55번 정도 당긴 거죠.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 중량을 슬슬 자꾸 빼나가고 있었다가 집에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른쪽 옆구리에 찼던 거 다 빼버렸습니다. 다 빼버리고. 그 집에 와서도 이렇게, 집에는 이제 운동기구가 없으니까 스트레칭 바를 잡고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한 2번 또 당겨줬습니다. 당겨주고, 또 달리기, 50번 달리기도 한 2번 정도 해주고, 나니까 진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풀리는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도 한 2, 3주 전에도 한번 제가 살짝 풀렸다고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복구를 했다. 그 어제도 이제 낮에 풀렸어요. 복구를 했는데 이게 밤에 풀려버리면 약간 좀 골치 아파져요. 골치 아파진 게 아니라 뭐 하여튼 그 상황을 봐서 다시 왼쪽으로 감아내야 되는데 감아내는 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원리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뭐 계속 가면 결국은 감아져요. 그죠? 왼쪽으로 감아준다. 이렇게. 기립근은 왼쪽으로 감아주고, 다리는 맞춰주고. 근데 이래, 뭐,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서 옛날처럼 뭐, 다리가 왔다 갔다 해버리거나, 뭐, 옆구리가 왔다 갔다 해버리거나, 뭐, 이런 막, 기립근이 많이 왔다 갔다 해버리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이러지는 않으니까, 자, 빨리 확인이 되면, 빨리 대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큰 문제 없이 그냥 복구가 됐어요. 복구가 됐고, 또 지금 현재는 오히려 또 왼쪽 옆구리가 살짝 세졌어요. 그 지금 오른쪽 옆구리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70 정도 차고 있습니다. 70 정도. 이 지금 상황에서는 오른쪽으로 풀리는 것보다 약간 오른쪽 옆구리에 살짝이라도 차고 있는 게 저한테는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몸이 이렇게 조정을 일으켜 주는데, 뭐 양손 200에 오른쪽 옆구리 70, 오른쪽 앞주머니에 행주 한 장 이렇게 넣고 있고, 100원짜리 2개 넣고 있거든요. 하여튼 행주 한 장이 아니죠. 반장이죠. 반장. 요 정도로 이렇게 균형이 맞아진다라면, 아, 요 상태에서 내가 몸을 자꾸 정돈을 해야 되겠다. 균형점에 갖다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지금 왼쪽 옆구리가 많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 왼쪽 옆구리가 많이 약하다는 건 오른쪽 옆구리가 세다라는 거죠. 어제 저희 아내한테 약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기립근이 오른쪽이 세일 때,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갈 때 왼쪽 가슴이 되게 쪼여들고 아팠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와서 왼쪽 가슴이 쪼여들고 아픈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제 진짜 간만에 왼쪽 가슴이 쪼여들면서 아픈 느낌을 한번 탁 느낀 거예요. 누워있을 때. 그래서 급하게 누워있을 때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스트레칭바 이게 왼쪽에 딱 그 모래주머니에 걸어갖고 이게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어? 그거 하고,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50번 뛰는 거 하고, 하여튼, 왼팔 운동 더 열심히 하고, 세트 운동 다시 한번 한 2세트 하고, 막 그래 하고 하니까 이제 통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는데. 그리고 또, 저와 반대로, 오른쪽 옆구리가 세니까, 지금 왼쪽 겨드랑이가 아직은 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왼쪽 겨드랑이가 한번 세져 봤는데, 그 세져 봐야 풀리는데, 이거 오른쪽 40번 당기니까 다 풀려버린 거예요. 왼쪽은 40번이 아니라 400번 당겨도 오른쪽을 이기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오른쪽은 워낙 강하게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와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이기게 하는 거는 엄청 힘든 거예요. 사실 엄청 힘들어요.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물론 뭐 지금은 이제 그동안 쌓아놓은 노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한 2시간 막 고생해버리면 딱 이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저희 안에 2시간 노력 안 했거든요. 뭐 잠깐 노력 한 30분 바짝 노력하니까 통증 없어져 버렸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오는 데는 한참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오른쪽으로 풀리는 거는 굉장히 너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하시고. 그 풀어주는 거, 이제 왼쪽이 세다고 해서 풀어줄 때, 풀어주는 데만 막 너무 집착하면 이게 오른쪽 휙 넘어가 버릴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풀어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한 번씩 살짝 넘어가 봐야 돼요. 그 경험이 있어야 이걸 대처를 할 줄 알지. 나는 절대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게 왼쪽으로 너무 있으면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균형점에 있던가 왼쪽으로 살짝 더 있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왼쪽으로 조금 더 가버리면 이게 몸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픈 데보다는 몸이 피곤하다고 자꾸 느낀다는 거예요. 균형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균형점에 오면 올수록 가볍거든요. 균형점에 딱 오면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니까. 오른쪽으로 씩 넘어간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 너무 좋으면 일부러 좀 왼쪽을 강화를 하는 거예요. 약간 나쁘게.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걸 추구하지 마세요. 그죠? 저 이거 경험해서 하는 얘기가,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오히려 왼쪽으로 좀 가라. 컨디션이 너무 좋은 다음에는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오른쪽 폐도 처지고 기립근도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일부러 왼쪽으로 살짝 가세요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경험해봤고, 오른쪽으로 풀리는 것도 여러 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왼쪽을 강화하는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왼쪽으로 감아주고 옆구리를 어떻게 해주고 이런 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방법도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막상 여러분 컨디션이 나빠져 버리면 멘붕이 와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요렇게, 요것도 해봐야지. 요것도 스트레칭 바도 당겨보고, 옆으로 걷기도 해보고, 골반 밀기도 해보고, 50번 이거 뛰기도 해보고, 왼쪽이 너무 세지면 50번 뛰기 반대로 해도 좋아요. 반대로 해도. 왼쪽이 너무 세지면 풀어줄 때 50번 뛰기 반대. 그러니까 왼쪽으로 하던 모든 걸 반대로 하면 풀리는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거예요. 내가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이 싸움인데, 그래서 균형점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균형점에 지금 우리가 딱 맞추고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40년, 50년 동안 오른쪽에 살아있던 사람이 왼쪽으로 왔다고 해서 균형점에 딱 갖다 놓으면 멈추겠어요? 또 오른쪽 실실 끌려 가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균형점과 약간 5도 각도, 5도도 아니야. 한 2, 3도 각도 왼쪽으로 그 상간에 있을 때가 우리가 가장 좋을 때예요. 어렵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건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어떻게 보면 생명, 수명, 건강과 관련된 문제니까 쉬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우면 세상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어려운데 이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귀중한 거고. 배워내야 되거든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배워내야 되거든요.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건강해지고 저희 아내도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요, 간절히 구하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연구하고 노력해서 내가 이걸 얻어낼 것인가와 그냥 모든 걸 운명에 맡기고 남들이 가던 걸음으로 이렇게 따라갈 거냐. 어쩔 수 없이 내 몸이 무너져 가는 걸 받아들일 거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제가 그랬죠. 자꾸 연구하는 자세로 하시라. 용기를 내시라. 힘을 내시라. 힘이 부족하면 기도하시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균형점에서 약간 왼쪽, 그 구간이 있어요.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그 구간 속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 번씩은 오른쪽으로도 살짝,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넘어가는 우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넘어가면 끌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하루나 이틀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길면 3일, 4일, 뭐 일주일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빨리 알아차리면 이거 한 2시간, 3시간, 그것도 이제 옆구리 중량 빨리 빼주고, 적극적으로 또 막 운동하면서 옆구리는 안 빼고 있고 막 이래 돼 버리면 여러분들이 정신줄 놓고 엉뚱한 행동을 자꾸 해버리면 실수가 많아져 버리면 그 회복하는 시간이 엄청 걸려 버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실수를 계속 저지를 거예요. 제가 알아요. 봤으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렇고 제가 지켜보는 제 아내도 실수하는 거 제가 많이 보거든요. 뭐 내 딴에는 정신 차리고 탁 치밀하게 한다고 해도 분명히 보면 실수 덩어리에 실수가 계속 반복돼요. 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딴에는 집중하고 있지만은 집중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자, 일단은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한테 좌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거 굉장히 가치가 있는 방법이고, 이거 되는 방법인데, 쉽게 생각하면 안 될 확률이 너무 높아진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거예요. 진짜 연구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자만이 이걸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자, 오늘 균형잡기 동영상입니다. 뭐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고 제 경험이나 저희 아내의 경험을 잘 활용하세요.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강 회복을 꼭 얻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